자, 오늘 무리함수 할 텐데 무리함수 중에서도 첫 번째 무리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무리식은 루트, 근호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는데 이 근호 안에 반드시 변수가 있어야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반드시 근호 안에 변수가 있어야 무리식이라고 부른다.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x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루트 3x 이런 거는 루트 안에는 변수 x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리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얘는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1차식. 그리고 루트 x제곱. 자, x가 루트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게 제곱 때문에 제곱이랑 루트랑 벗겨지지, 그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벗겨지진 않죠.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절대값 x로 나온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안에 있는 수가 0 이상일 때는 x가 되는 거고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고 해서 또 무리식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근이 벗겨져 버리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루트 3x 더하기 6 이런 거 이렇게 루트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근호가 벗겨질 위험이 없는 이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무리식은 우리가 다루는 게 실수 범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요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3x 더하기 6의 범위가 참 중요하죠. 그죠? 저 3x 더하기 6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그게 허수 i의 정의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3x 더하기 6은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x의 범위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저 근호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수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여기다 y는을 붙이면 이제 함수가 되는데 그 함수가 실수값을 갖기 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정의 0이 되는 거죠.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리함수 같은 거 할 때 루트 3x 더하기 6 같은 게 있으면 항상 이 친구를 x의 개수인 3으로 묶어서 3 곱하기 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고쳐주는 게 이제 기본 태도예요. 딱 보시면 x 플러스 2가 0 이상의 수면 되겠구나. 즉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벌써 몇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 오른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려지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건 양의의 의미예요? 양이죠.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플러스잖아. 양이라는 거는 뭔 말이야? 요 안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도 커진다는 뜻인 거죠. 즉 x가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y값도 점점 커진다 이 소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방향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쯤을 충분히 그냥 요거 보자마자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요게 무리식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얘를 좀 확장시켜서 루트 x제곱에 대해서 한번 루트 x제곱이랑 그 다음에 루트 x의 전체 제곱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뭐 옛날부터 많이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더 정리할게. 제곱이 루트 안쪽에 있게 되면 얘는 절대값 x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x랑 마이너스 x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루트 x를 그냥 제곱하게 되면 이 친구는 루트 x를 그냥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루트 x를 두 번 곱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 x가 돼. 그냥 x가 돼. 그지? 그냥 x. 그래서 루트 x를 제곱하면 x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지? 요거를 또 한번 발전시켜서 제곱근 얘기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제곱근 얘기로. 뭐냐면 어떤 수 x가 있어요. 그 어떤 수 x를 제곱을 했더니 그게 a가 나왔어. 그래서 x를 제곱했더니 a가 나왔어. 그때 이 x를 뭐라고 부르나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제곱근 이렇게. 그러면 x는 a의 제곱근인데 그 a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죠?
두 개. 하나는 플러스 루트 a,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식으로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즉 a가 양수일 때는 그때 제곱근이라는 것이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면 그때는 그냥 0이지. a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허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n제곱근, 아니, 여기서 제곱근 a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제곱근 a는 뭘 말하는 거죠? 제곱근 a. 이거는 한글로 얘기한 거고, 영어로 얘기하면 루트 a. 얘가 뭐라고? 루트 a. 그렇지, 그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제곱근 a랑 마이너스 제곱근 a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는 중학교 때 분명히 설명을 들었던 내용일 텐데, 자, 이것도 한번 봐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과정 와가지고, 이 방정식이 이제는 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쯤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y 콜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y 콜 a랑 만나는 점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고요. y는 a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나와? 두 개, 이렇게 두 개 나와. 그 만나는 그때 x가 누구가 되는 거야? 그때 x가 루트 a, 제곱근 a. 그다음 요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a.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근거는 뭐예요? 2차 함수는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잖아. 그지? 선대칭 도형이니까 한쪽에서 루트 a가 나오면 다른 쪽에서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가 a랑 만나 a가 0일 때는 즉 x축일 때는 이렇게 요 한 점 꼭지점에서만 만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야. 이렇게 a가 음수면 둘의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점도 존재하지 않아. 제곱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제곱근 얘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원 앞부분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벌써. 수원 앞부분에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 내용이 이제 2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나와. 4도 나오고 6도 나오고 8도 나오고. 근데 그림은 다 뭐예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짝수승일 때는. 다 우함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함수니까 짝수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y는 a랑 만나는 거 몇 개 생긴다? 두 개 생긴다. 만약에 여기가 4잖아. x 4제곱 이퀄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제곱근 a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4제곱근 a 이렇게 불러요. 4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럼 4제곱근 a가 하나 생기잖아요.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a가 또 생기겠지. 그지? 자, 이거 그림 보니까 바로 이해되죠? 그러면 벌써 된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무리식에서는 사실 이제 유리화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저 유리화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있지. 있는 거 맞지? 유리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유리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이 하면 이거 유리하면 뭐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 그렇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에 그냥 플러스, 가운데 플러스로만 바꿔줘서 곱해버리면 되죠, 그죠? 루트 x 플러스 1 하고 위에 분자에도 똑같은 거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유리화는 간단하게 요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바꿔서 곱해버리면 된다. 합차 공식 만들면 된다. 그냥 그 뜻인 거잖아, 그지? 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적었냐면 수원에 가면, 수열에 가면 요 문제가 꼭 나오거든? 꼭 질문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어. 이거 어떻게 유리화하나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써드려요. 너 이거 유리화 못하삼? 이거 못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하면서 그때부터 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유리화 굳이 저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를 나갈 건데 무리함수를 나가기 전에 2차 함수부터 나갈 거야. 또차 함수. 이 차 함수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일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너도 중요하다고 하잖아. 자, y는 x제곱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라 그랬죠.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제곱장 계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뭐 음수면은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이런 건데, 제가 고등수학 3 가르칠 때 여러분들 1 증가하면 y 값도 얼마 증가한다고? 1 증가해. 그 다음에 x가 2 증가하면 y 얼마 증가한다고? 4 증가해. 그렇지. 왜 그래? 제곱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지? 자, 1 증가하면 1 늘어나고 2 증가하면 4 늘어나요. 누구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것만 잘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얼마나 그랬지? 얘는 y는 2x 짠짠짠 기울기가 2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2. 자, 그 다음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그때 기울기, 이때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야. 자, 제가 여기 기울기만 쓸게요. 이제 기울기가 얘는 2야. x가 2분의 1일 때 기울기 1이고 1일 때 기울기 2예요. 선생님 y 왜 라고 하면 2분의 1, 4분의 1을 지나는 직선 하나 기울기 m이라고 놓고 만든 다음에 판별식 쓰시면 나와요. 알겠죠? 선생님 이거는 왜 기울기가 2죠? 1,1 지나는 직선 만든 다음에 기울기 m이라고 두고 판별식 쓰면 나와. 미쳤다고 그렇게 하니? 얘 미분하면 뭐 되죠? y''은 얼마? 2x. y''이 기울기의 의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x점의 몇 배? 2배. 선생님 저 미분 모르는데요? 상관없어요. 자, 기울기는 다시 2차 함수의 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의 기울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x값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기울기가 그래서 1이고 1일 때 그래서 기울기가 2야. 해서 그럼 여기 2라는 점 찍어놨으니까 제가 x가 2일 때 기울기는 얼마겠어? 4. 그렇지. 이땐 기울기 4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는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이런 순서대로 가겠죠. 그죠? 2분의 1씩 증가할 때마다 기울기가 1씩 커져. 뭔 뜻인지 알겠지? 오케이. 미분 안 배웠는데도 벌써 접선의 기울기 배웠네요? 알아두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자, 이게 2차 함수인데 제가 지금 이쪽 y축 기준으로 반쪽만 쓰고 있죠. 지금 그 반쪽만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요거 y = x제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y = x제곱이라는 함수는 얘는 역함수를 가질까요? 역함수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자체로? 없어요. 그렇죠, 없죠. 왜 없죠? 역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렇지. 얘 노예요. 노.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1대1 대응도 아니고요. 그죠?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역함수 없어요. 없는데 제가 요 y는 x제곱에서 누구니? 요 y축 있죠? y축이 반쪽이잖아. 그지? 요 반쪽을 툭 잘라내면 만약에 내가 x가 0 이하를 보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거는 뭐야? 1대1 함수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반쪽 요쪽만 떼어내도 그것도 1대1 함수 맞아요. 제가 1대1 대응이라고 안 하고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지금 왜 1대1 함수야? 아직 치역과 공역이 같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별말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함수를 이제 정의역을 x가 0 이상, 그 다음에 치역도 y가 0 이상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몇 사분면이냐면 1사분면만 보시면 돼. 1사분면에서 얘는 계속해서 단조 증가하고 있고요. 얘가 갖고 있는 모든 y값을 전부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니? y는 x제곱이 단조 증가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이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1대1 대응이 만들어져. 따라서 그럴 때 y = x제곱의 역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이걸 계산해보면 x랑 y 자리 바뀌고 x는 y제곱. 자, 이걸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게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정해놨잖아. 자,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무슨 역으로 다시 바뀌고 치역으로 바뀌고, 치역은 무슨 역으로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뀌어. 근데 얘네 둘 다 지금 똑같아가지고 굳이 바꿀 필요 없죠. 그냥 이거 그대로 활용할게. 지금 y가 0 이상이야. y가 0 이상인데 지금 나온 값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잖아. 이 중에 누구만? 플러스만. y 치역이 0 이상인 거니까. 따라서 역함수는, 요놈의 역함수는 누가 되는 거냐면 y는 루트 x가 돼요. 자, 요놈의 역함수를 이쪽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역함수 그림 정확하게 그림 가르쳐 줬었죠. 딱 잡고 어떻게 하면 돼? 끌어 올리면 되죠, 그죠? 뒤집어서 올리면 되잖아. 자, 그거를 최대한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y는 루트 x가 되는 거야. y는 루트 x. 이렇게. 자, y는 루트 x 그리고 났더니 원함수랑 역함수랑 이렇게 y는 x 대칭이잖아. 그럼 서로 y는 x 대칭이 생겼는데 얘네들은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어? 직선? 이거 y는 x죠. y는 x 대칭이야. 그러니까 교점이 원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걔는 원래 함수 파란색과 초록색의 교점이기도 하면서 y는 x 직선 위의 교점이기도 하지 지금. 맞아? 아까 전에 채은이가 물어봤었니 이거? 원함수랑 역함수 교점? 그죠?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그러니까 언제 생겨? 원래 함수 또는 역함수랑 y는 x 사이에 생겨. 맞아? 뭘 또 고개 끄덕여. 아니지. 아니지! 이것만 보고 또 선생님이 말해주면 다 믿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 주의. 뭐냐면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묻는 문제 있죠. 교점 묻는 문제는 우리가 흔히들 1번 원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때는 언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f가 단조 증가일 때. 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증가함수니까야. f 자체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할 때는 y는 x 위에 생기는 거 맞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f가 감소하면 y는 x 그래프 말죠? 그래프 있죠? 그거 외에서도 생겨요. 교점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요. 맞나? 뭐 대충 보이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뭐 이렇게 그리면서 y는 x 이외에도 생기죠. 맞아요? 지금 근데 그리는 형태들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제가 다 감수하고 있지. 그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바깥에서 얼마든지 바깥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단조 증가일 때는 y는 x 위에서 생겨. 그땐 맞아. 그런데 f가 모이면 감소함수이면 y는 x 이외에도 생길 수 있어.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감소함수는 무조건 바깥에서만 생기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거 역함수 그림 그리면 이렇게 y는 x 상에도 생기고 바깥에도 생기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착각은 하지 말자.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 최대한 그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롭더라도 항상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항상 그려가면서 푸는 게 아주 좋은 태도예요. 알겠죠? 그냥 뭐 딱 보고 대충 식으로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식부터 그냥 찍찍찍 적어가지고 풀면 반드시 큰 코 다치는 일 꼭 생깁니다. 알겠죠? 함수 그래프 꼭 그리세요. 귀찮더라도.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올게요. 근데 그렇게 찍어서 꼭 집에 가서 정리는 하니? 그래? 하면 좋지. 어저께 내가 다른 친구한테 넌 맨날 찍어놓고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찍어대? 이렇게 했대. 내가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했구나. 그냥 막 사진을 찍고 있길래 내가 그랬구나. 너 집에 가서 안 보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막, 누구게? 바로 누군지 알겠지. 자, 방금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요거 y는 루트 x.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공책 검사한다니까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네, 월요일 날 저희는 월요일 날 검사합니다. 네. y는 루트 x. 자, 아까 요거 식 보고도 그래프 방향 다 예측 가능하다 그랬죠? 이유가 뭐야? 루트 안에가 0 이상의 수여야 돼. 0 이상의 수여야 되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루트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루트 마이너스 x는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시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식 보고도 방향은 예측할 수 있다. 이 안에가 0 이상이려면 x는 음수여야 되고 루트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위로는 향해야 되고 왼쪽 위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야는 원점 대칭.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는 x축 대칭.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자, 무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무리함수는 출발하는 점이 있구나. 출발하는 점. 그 출발하는 점은 뭐예요? 출발하는 점 뭐지? 출발점 이쪽으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2차 함수의 반쪽을 역함수 취한 게 무리함수. 근데 2차 함수의 이 반쪽은 뭐를 의미해? 꼭지점을 자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나온 값인 거야. 맞아? 근데 그 꼭지점을 2차 함수를 y는 x 대칭시킬 거잖아? 맞아? 그래서 무리함수가 갖는 요 출발점 있죠? 무리함수가 갖는 요 출발점. 얘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뭐 한 거? y는 x 대칭한 거. 그렇지. 그래서 요 친구 출발점인데요. 그 출발점은 2차 함수 꼭지점에 y는 x 대칭점이에요. 출발점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y는 x 대칭한 점이다. 이렇게. 자, 출발점을 찍잖아. 찍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확인하는 건 뭐예요? 루트 안의 부호와 루트 바깥의 부호야. 루트 안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루트의 바깥 부호가 플러스면 위. 이렇게. 그래서
얘 찾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 이 무리함수를 이제 기본형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시키면 y는 루트 보통 이제 최고 x의 개수를 a라고 잡고요. x-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p, q, p만큼 q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출발점 0,0이 p, q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p, q가 뭐라 그랬지? 이차 함수 꼭지점에 y는 x 대칭점. 그럼 이차 함수의 꼭지점은 몇, 몇인 거예요? q, p. 그렇지.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p, q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치고요. p, q야. 자, 이번엔 여기서 a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a가 음수면? 왼쪽. 그렇지. 루트 바깥의 부호가 플러스면 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왼쪽 위다. a가 음수일 때는 왼쪽, 그 다음에 루트 바깥의 부호가 플러스면 위쪽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은 이렇게 지금 p, q가 바로 보이는 요 식 있죠? 요거를 무리함수에 뭐라고 부른다?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표준형에서 그래서 출발점 찾는 방법은 근호 안을 0으로 만든 x값, 그 다음에 근호 밖을 앞에 게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남는 값, 요것이 출발점 좌표 p, q를 찾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무리함수는 2차 함수 반쪽이라 그랬죠?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연립해가지고 교점 구하고 판별식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엄청 많이 썼지 그거. 당연하게도 그래서 무리함수랑 직선 간의 위치 관계 역시 많이 나오겠죠. 그죠?